네, 그래서 우리 그 지금 판례 서울고등법원 판례도 이 사안에서 이제 원고는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신용장 개설은행입니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되겠고요. 피고은행은 이제 그 뭐 통지은행, 매입은행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입은행이 되는데 어, 지금 소외회사들은 아마 뭐 매도인 물품을 지금 판매한 매도인이고 신용장 대금 선적서를 제시하고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는 자들인데 지금 원고는 피고은행이 이 소외회사들에 대해서 신용장 개설 약정에 따라 신용장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채무불이행이 있었다. 그것이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지금 않았죠. 각 신용장 지금 현재 그 신용장 개설 약정에 따른 의무는 그 약정에 따른 신용장 개설과 이에 따른 수익자의 선적 서류 제시 및 원고의 선적 서류 교부로 종결되었고, 그러니까 신용장 개설 약정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었고, 피고은행은 지금 선적 서류를 그 소외회사로부터 받아서 결국 그 원고 은행에 이렇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수익자로 선적서를 제시받아서 그러면 그걸로 피고은행은 신용장 개설 약정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이다. 지금 법원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매입은행 통지은행이 소외회사에 대해서 소외회사는 수익자겠죠. 수익자에 대한 신용장 대금 지급 지체 여부는 매입은행과 소외회사 간의 관계고 신용장 개설 의뢰인에 대해서 어떤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 이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신용장 관계. 아까 신용장 관계는 우리 그 흐름도에서 어떻게 되었죠? 신용장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관계입니다. 자, 신용장에 따라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이와 같은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관계는 전형적으로 신용장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 신용장 관계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신용장의 법적 성질 문제로서 따로 설명한다. 죄송합니다.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환호음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에는 신용장 관계 외에 어음법적 관계도 발생한다. 예. 그래서 신용장상의 법률관계, 어음법상의 법률관계가 병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이제 그 원만하게 이 거래 관계가 다 종료되면은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분규가 발생하면은 어음법적 관계에 따라서 청구할 수도 있고 신용장 법률 관계에 따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장 법률 관계상으로는 어떤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더라도 어음법적 관계에 따라 청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계약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자가 신용장에 기하여 환어음을 발행했을 때 이러한 환어음과 상환으로 개설은행이 자기합수표 또는 은행수표를 수익자에게 발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물론 이러한 관계는 당사자 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해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환어음을 뭐 인수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계약에 따라서 뭐 자기합수표를 발행한달지 은행수표를 수익자에게 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은행 간의 거래 관계 되겠습니다. 국제거래와 관련해서 개설되는 신용장에 있어서는 개설은행 이외에 여러 은행이 관여하게 된다. 통지은행은 흔히 신용장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그가 발행하는 환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당사자, 즉 지급은행으로 지정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개설은행이
뉴욕에 있는 은행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하였다고 할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매수인이고요. 수입상이죠.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거래은행, 개설은행으로 해가지고 뉴욕에 있는 은행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수익자는 자기가 발행한 환호음과 기타 서류를 뉴욕은행에 제시할 것이고, 뉴욕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면 환호음에 대하여 지급을 하게 된다. 뉴욕은행이 우리나라의 은행으로부터 상환받는 것에 관해서는 양 은행 간에 미리 합의되어 있거나 또는 신용장에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이 뉴욕은행에 가지고 있는 구자에서 차감하거나 우리나라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환호음을 발행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게 된다. 이 같은 은행 간의 지급이나 상환 등은 그 성질상 이들 은행 간 거래 관계에 따른 것이며, 개설은행이 이걸 우리가 커리스판던스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요. 은행 간 거래 관계. 그래서 개설은행이 그 수익자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신용장 관계와는 엄격히 구분된다. 은행 간의 거래 관계죠. 환호음의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환호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제 상환이 역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때 매입은행이 환호음을 사용하여 개설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은행 간의 거래관계에 기초한 상황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환호음의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만기 지급 제시하거나 만기 전에 인수 제시를 함으로써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환호음 소지인인 매입은행이 만기 개설은행에 지급을 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거나 만기 전에 인수가 거절되는 경우에 어음 소지인인 환호음의 매입은행은 소구무자에 대하여 어음금액, 기타 비용을 청구하는 소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신용장 법률 관계, 이것이 이제 은행 간 거래 관계고요. 또 어음이 발행되기 때문에 보통 어음법상에 이렇게 법률 관계가 있고, 뭐 이러한 경우에는 어음법상 뭐 소구권 행사한달지 뭐 이렇게 됩니다. 소구무자는 환호음 발행인 보통 환호음 발행에는 이제 수익자가 되죠. 배서인 및 이들을 위한 보증인을 포함하는데, 환호음의 주체무자 인 지급인이나 인수인, 보통 이제 개설은행,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됩니다. 인수인과 함께 환호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어음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에서 지급을 받기 위해서 환호음이 발행된 경우에 환호음의 매입은행은 어음 관계에 기초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1차적으로 상환받게 되며, 그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는 2차적으로 소구무자인 환호음의 발행인 배서인 및 이들을 위한 보증인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음법상 이제 지급 인수가 되어서 어음금 채무가 이제 변제되면은 뭐 바람직한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소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자, 신용장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장은 개설 의뢰인의 신용을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대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개설 의뢰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것인가, 이게 불안하다는 얘기죠. 매도인 입장에선. 그러니까 신용장을 개설해라.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대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환호음을 인수 또는 지급하거나 또는 그의 지급 요구를 만족시킬 것을 서면으로 약정하는 것이다. 신용장 통일축이 정의하는 바와 같이 신용장을 그 명칭이나 표현에 상관없이 1차는 제시에 대해서 지급을 이행하겠다는 발행은행의 확약을 구성하는 취소 불능의 모든 약정. 이게 이제 신용장의 정의입니다. 이해할 때 그 구체적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가 문제이다. 신용장 관계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들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 계약 관계, 이를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계약 관계로 이해하거나 또는 상사적 특수행위로 이해하기도 한다. 신용장 관계는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계약 관계로 이해하는 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선 개설은행과 수익자는 신용장 조건을 협상하는 당사자가 아니다. 신용장 조건은 누가 협상하겠어요? 개설 의뢰인과 개설은행이 협상하는 것이죠. 또한 실제에 있어서
개설 의뢰인이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기까지 개설은행과 수익자는 서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간에는 약속의 교환이나 의사합체와 같은 계약 성립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용장 개설이 됐으면은 이제 그 신용장을 개설 사실을 통지은행이 통지하고 수익자는 그 신용장 개설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 교환이 있다거나 의사와 합체와 같은 무슨 계약 성립 요소가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계약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한 영미법 계약법에서는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약인이 존재하지만 신용장에서는 약인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신용장 관계를 단순히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계약 관계로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된다. 그래서 뭐 약인이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한 신용장 관계를 수익자를 위한 개설은행과 개설은행 간의 계약 관계로 이해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설은 이제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계약 관계를 이해하는 설은 신용장의 법률 관계가 사실 이 개설은행과 수익자 사이에서 이제 많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에 이제 매입은행, 통지은행이 있고요.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그 매수인이 신용장서를 제시하고 대금 모든 어떤 신용장 간의 상의 법률 관계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계약 관계로 이해하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좀 타당한 것은 개설 의뢰인과 개설은행 간의 계약이다. 실제로 뭐 신용장 개설 계약이 개설 의뢰인과 개설은행 간에 체결되죠. 그런데 이건 신용장 개설 계약이 체결될 뿐이지 어떤 신용장 관계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그 UCP가 많이 규정을 두고 하는 것은 개설은행과 통지은행, 매입은행, 수익자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신용장 개설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신용장 관계를 개설은행과 개설은행 간 계약 관계로 보고 이 수익자는 이제 이 양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 관계에서 이익을 얻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장을 제3자로서의 수익자를 위한 계약으로 이해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 대해서 간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논리상 그렇지 않습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인 개설의뢰인이 그 제3자에 대해서 갖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부분을 보세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항변사항으로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장 거래가 갖는 독립성 때문에 신용장이 일단 발행되면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 대해 갖는 항변에 상관없이 신용장 조건에 따라 지급해야 하죠. 이게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원칙이라고 그랬죠. 독립성의 원칙 또는 독립추상성의 원칙 또는 뭐 독립성의 원칙. 그렇기 때문에 법리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기에도 또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장 관계는 결국 오래된 상관습에서 발생한 특수한 법률 관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는 별개의 독립한 의무로서 기본 계약 등 다른 계약의